안녕하십니까. 한국 IDC 김민천 책임연구원입니다. 최근에 오픈소스가 많은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금일 세션에서는 오픈소스의 기술과 문화, 그리고 민첩한 디지털 혁신의 성공의 비밀을 듣기 위해서 레드햇의 오영주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레드햇에서 서비스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고요. 오늘 좋은 자리에서 그 디지털 혁신과 오픈소스의 기여 이런 주제로 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오픈소스 도입을 고민하시는 기업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기업 관리자분들에게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오픈소스는 소스 코드를 개방을 해서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쉽게 참여하고 또 일정의 기여를 함으로써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의 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개발된 이 소스 코드를 그 일정한 규칙 하에서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새로운 제도이자 IT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오픈소스는 최근에 이 클라우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토대가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오픈소스가 100만 개 이상 지금 현재 프로젝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그 오픈소스를 도입을 해서 실제 내부의 시스템과 접목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 문화, 그리고 프로세스에 같이 도입을 해서 활용하는 게 무조건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기업은 그동안 행해왔던 그 외주업체를 통한 IT 아웃소싱보다는 이 데브옵스와 오픈소스 시대에는 내부의 조직 인력을 활용을 해서 실제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는 이런 변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상황이 확장이 돼야지 기업들이 좀 더 비즈니스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나 미래의 시대는 타임 투 마켓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아울러서 여기에 이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빠르게 결정하고 경험하는 이런 자세를 통해서 빠르게 시장으로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애자일된 문화, 그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조직원들의 이 마음가짐을 제대로 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픈소스가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많은 기업에서 수십 년간 이제 안정화되어 있고, 많은 상용 제품이 운영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로 이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최근에 레드햇 오픈소스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열렸던 저희 레드햇 서밋이라는 행사랑 연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햇은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그 레드햇 서밋이라는 행사를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도 4월 마지막 주 이틀에 걸쳐서 비대면 형식으로 제 17차 레드햇 서밋을 진행했고요. 올해 주제는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였습니다. 그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레드햇이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소개를 하고 주장을 해왔고요. 이런 중요도가 최근에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굳이 그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IT의 그 발전 속도와 아울러서 모든 게 연결되는 이런 IT 환경으로 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행사에서 저희 본사 회장님이신 그 폴 코메 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전 영역을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왕자의 자리에 올라갔으며, 또 모든 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 또 CIO는 이제는 클라우드 운영의 총괄 책임자가 이미 되었고, 모든 기업들은 보통 4개에서 6개 정도의 클라우드를 그들의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리눅스나 오픈소스가 이제 클라우드의 주축이고, 이런 혁신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이제 각 산업단의 엣지단까지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서로 공유하고 협업하는, 오픈돼서 공유하고 협업하는 이런 커뮤니티의 시대, 집단 지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라든가 뭐랄까요, 그 오픈 소스의 이 개방적인 원칙하고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이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혁신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레드햇이 계속 지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신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성, 보안성, 또 신뢰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 엔터프라이즈 오픈 소스의 사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나서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기술, 테크놀로지의 발전, 그리고 제품, 신기술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레딧에 연락을 하셔서 그 자료를 같이 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많은 기업에서 관심은 많이 두고 있고 시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이 레드햇 오픈 소스의 성공적인 안착까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기업의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레드햇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제는 그 디지털 혁신의 도입과도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 좀 연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기업이 기술을 마치 예를 들어서 기술이 클라우드, 컨테이너, 리눅스나 오픈소스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기술을 마치 물품을 구매하듯이 이렇게 구매를 해서 도입을 한다고 과연 내부에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고 아니면 내부의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랑 잘 융합돼서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저희가 종종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 사람 또는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도입이 돼야지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조금 더 들어가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로 사람, 문화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조직은 지속적으로 그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를 재배치한다든지 재할당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직원들 끊임없이 재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디지털 혁신의 필수 요소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기업은 역량 있는 내부의 직원들을 굉장히 케어를 해서 안에 보관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에 일단 계층 구조를 없애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부서 간의 협업 문화, 이 조성이 필요하고 또 집중하고 빠른 시도하고 빠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이 조직의 문화를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데요.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직원들이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개방적인 문화를 도입을 해서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직원들은 당연히 혁신과 협업을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오픈 프랙티스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실제 조직원들이 좀 애자일하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기술을 보면 이게 좀 개방적이고 애자일하고 또 어디나 적용 가능한 이런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이런 혁신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 조직원들이 개발을 하고 다루고 운영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사내에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의 비율은 점차로 줄여나가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디지털 혁신을 잘 도입하거나 오픈소스 같은 이 첨단 기술들을 도입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는 조직이 이 적응력이 뛰어난 이 현대적인 조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IT와 비즈니스 이 양쪽을 도입을 해서 모두 그쪽 부분에서 모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픈소스에 대한 기업 내재화가 이제 성숙해 있더라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채널 비즈니스 그리고 서드파티의 기술 지원이나 이런 유지보수 역량도 중요한데 레드햇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요?
네. 레드햇은 기본적으로 파트너와의 협업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서드 파티의 제품, 즉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상호 인증 절차를 거쳐서 그 레드햇이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영역을 파트너의 지원 역량까지도 확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신뢰성이고 안정성이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제품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상호 인증이라는 게 없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IT 환경을 보면 단일 제품이 혼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제품이 서로 유기적으로 굉장히 깊이 연계가 돼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상호의 인증이 없었을 경우에 닥칠 수 있는 문제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접할 수 있고 또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실제로 이걸 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SV나 OEM 벤더들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에코시스템과도 연계해서 같이 협업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에코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가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제품이 하드웨어 약 120개 벤더와 한 6,400개 정도의 하드웨어 인증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는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ABP라든 그 주요 파트너사뿐만 아니라 리셀러, 디스트리뷰터, 그리고 심지어는 기술 전문 파트너인 PSP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레드햇에서 국내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을 주도했던 국내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그런 게 가장 저희들한테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사례가 롯데카드의 CAJ라는 사례입니다. CAJ라는 거는 레드햇의 서비스 오퍼링 중에 하나인데요. 컨테이너 어뎨션 저니라고 해서 고객과 함께 이 컨테이너를 도입해서 잘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전환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 단계별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롯데카드는 2017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분들의 그 채널 시스템을 통합을 하면서 저희 오픈시프트를 도입을 해서 컨테이너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요. 예를 들어서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동시 접속자 수가 기존 대비해서 한 20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가 동시에 수용이 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초당 처리 건수도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내부 보고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2019년에는 코어 뱅킹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고요. 컨테이너 베이스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작년부터는 저희랑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마이데이터 오픈 API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해상보험이랄지 아니면은 신한은행 같은 사례도 있고요. 정부 쪽에는 정부통합센터, 전산센터에 저희 오픈시프트라는 제품이 기본 파스 플랫폼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좀 진정되면서 많은 금융권에서 지금 계정계에 대한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은행들이 지금 몇 군데 보이고 있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로. 네. 그럼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CIO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요거는 저희가 올해 초에 발간한 The State of Enterprise Open Source Report라는 그런 발간한 저희 자료를 베이스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리포트는 전 세계 IT 리더 약 1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응대한 내용을 정리한 건데요. 전 세계 1250명 중에는 미국에서 한 400여 명, 그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이쪽에 한 450여 명, 그리고 APEC 쪽에도 약 150명의 고객분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 이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를 지금 대부분의 핵심 업무에 전 세계 이 주요 기업들의 90% 이상이 이미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런 핵심 업무에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응답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이제 3대 그 업무 쪽을 바라보면 뭐 IT 인프라의 현대화, 그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모더나이제이션하는 영역,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 세 영역에 주로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설문 중에 이 엔터프라이즈 오픈 소스를 도입을 해서 실제 어떤 전략적인 혜택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뭐 비용 절감 이외에도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혁신 기술에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더 높은 보안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오픈소스가 보안 기능이 강할까?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거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답하신 건 아시겠지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는 기존 오픈소스랑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저희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과 또 디지털 혁신이라는 이 두 가지 큰 화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이 오픈소스를 어떻게 도입하고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컨테이너를 어떻게 도입하고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뭐 잠깐 예를 들자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오픈 이노베이션 랩스라는 일종의 뭐 4주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을 고객분들하고 레드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좀 뭐 레지던시 형태로 밀착형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같이 모여서 뭐 고민거리를 같이 얘기를 해보고, 또 전략을 같이 짜고, 또 실제 코딩에서 개발도 해보고 하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아웃컴들을 저희가 제시하는 그런 오퍼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나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레드스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언제나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업에서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션을 계기로 디지털 혁신의 성공의 비밀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